네, PPT 잘 보이시죠? 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성을 다하는 블루다이아몬드 사업가 정성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끌어당김의 과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HL 글로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을 원하시는 이렇게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인데요. 이런 시크릿 또는 꿈꾸는 다락방, 뭐 백만장자의 시크릿, 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으십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제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ISFJ고요. 바로 S, 이 오감에 의존,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현재 숲보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금 채팅창에 본인의 MBTI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실까요? 자, 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MBTI는 16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결코 믿기 쉬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이런 드림보드를 작성한다던가, 원하는 것을 쓴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사명을 외친다던가 하는 일들은 저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꾸준히 한다는 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영역이 여태껏 심리적인 에너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김주환 교수가 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과학이구나.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결합된 과학이고 인간의 그 의식과 물리적인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이 양자 물리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냥 귀로만 언뜻 들었던 이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에 대해서 아주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물리학 교수들의 강의를 엄청나게 좀 봤는데요. 꽤 많이 봤습니다. 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뼛속부터 제가 문과인 저에게 이런 물리학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이거구나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저와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우선은 양자역학 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양자역학은 그런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이 세계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양자 중첩 현상, 쉽게 비유하자면 무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동시에 있다. 양자 얽힘 현상, 즉 양자끼리는 정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 창업자이시자 양자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김정상 교수님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 포함해서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포함해서 고전역학파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결정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공이 있으면 정확하게 힘이나 위치, 각도 이런 걸 알면 어디로 맞아가 들어갈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모든 만물이 당구 같은 작은 질량을 가진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환경이나 상태, 에너지, 운동 이런 것들을 알면은 모든 것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고전역학자들의 주장이었고 그거의 정점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작은 것들은 전부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평생을 걸려서 만물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상대성 이론이 큰 세계에서는 뭔가 통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세계에서는 안 통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반문을 해요. 80억 인구가 최초로 달을 보기 전까지는 달은 존재하지 않았냐. 보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사실 파동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순간 입자로 나타난다. 네, 양자역학.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최대한 저의 수준에서 이 이야기, 이해해본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요, 사실 오래된 과학입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이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이론의 기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모형을 한번 볼까요? 원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연구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면요. 중간에 이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원자 핵의 주변을 마이너스 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자석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이 떠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아주 작은 최소한의 단위로 쪼갰을 때 그 원자가 되고 그 원자는 자석과 같은 자력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고 덩어리 형태를 갖고 있지만 끝까지 쪼개내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도 이 앞에 놓여 있는 의자나 제 몸이나 똑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석을 쪼개고 쪼개고 계속해서 쪼개도 자석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몸을 쪼개면 결국에는 자석과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자석이기 때문에 이 자석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혹시 가져본 적 없으세요? 아니, 무슨 약품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뭐 시원한 물질을 바르는 것도 아닌데, 자석을 몸에 붙이면 근육통이 완화되고, 뭐 그런 일이 파스만 붙이더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우리 몸이 자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석의 자력이 작용할 수 있었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자역학의 생애는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 세계라고도 하는데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와 그 고전역학, 눈으로 보는 세상을 다루는 고전역학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은요, 하등인 동시에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구체적이게 설명하기엔 정말 아직까지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런 에너지의 파장처럼 움직이다가 어떤 순간에는 입자처럼 덩어리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물질의 이중성이고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물질이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 생략되면서요, 어느 순간 여기서 뿅 나타났다가 저기서 뿅 나타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한 군데 정해지지 않고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에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적극성의 원리인데요. 자, 이렇게 들으면 양자역학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과는 되게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엄연하게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휘재 씨가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한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요,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중 세계론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하는 순간, 내가 결심한 세계와 또 다른 결심을 한 세계가 동시에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멀티 유니버스, 같은 게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입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된 과학을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성공을 원하는 인생에서는요, 또 성공을 원하는 이 비즈니스, 성공을 원하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보시면 유튜브에 엄청난 알고리즘이 뜨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걸 어떻게 알고 이 유튜브는 나에게 이런 영상을 가다 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 안에 보여지는 모든 영상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튜브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알고리즘도 이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명의 이 알고리즘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은 주파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입자가 있을까? 생각이 물체가 아닌데 어떻게 자석이 되고 주파수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도 입자일 수 있습니다. 원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 이야기해주는 과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 눈앞에 원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에 매몰될수록 그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 몸은 자석이지만 너무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내뿜고 있어서요. 어느 것 하나도 강하게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자석임을 인식하고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내보내는 순간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운명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인간 자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저희가 성공을 믿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자꾸만 나의 끌어당김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정렬을 깨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에 조그맣게 들어오게 되는 의심이에요. 이게 믿는다고 된다고, 이게 믿으면 진짜 이루어진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의심이 싹 트는 순간 똑바로 되어 있던 정렬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성공도 조금씩 속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의심하지 않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 3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의해 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 자신감을 좀 갖는 것, 그리고 사업이 좀 안 되는 게 좋아지는 것, 여기저기 아프지만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진짜 남편이 꼴 보기 싫다. 하지만 남편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싫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가난이 싫고, 자신감 없는 게 싫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싫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싫고, 남편이 싫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립적인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써보시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현실에서 내가 너무 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바로 떠올리면요.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싫은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립되는 개념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가 쉬워집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배웠잖아요. 나는 엄청난 부자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내 사업은 잘 되고 있다. 나는 매우 건강하다. 내 남편은 진짜 멋있다. 라고 대립적 개념에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믿어지십니까? 이 단계에서 아무리 지금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니, 되지도 않았는데 된다고 우기는 거는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의심이 싹트게 되겠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2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하시는 건데요. 그 집중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바이브레이션과 전파, 진동이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부자다.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닌데 내가 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예,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아지고 있다.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중이다. 내 남편은 멋있다. 내 남편은 멋있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도 나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어때요? 이거는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의 확신이 드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진동이 강화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에 그냥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온다면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중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한 톨의 의심도 남기지 마시고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믿으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무조건 갖다 줍니다. 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강사로 성공해서요, 수백억을 번 그 이지영 쌤이 말하는 성공 비법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때 나는 1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3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진짜 바라는 게 되게 많았어.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 분야의 1인자가 돼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뷰에서 와인바를 갖춰놓고 월화수목금토일에 색깔이 서로 다른 차를 뚜껑을 열어 타가지고 바람이 날리면서 내가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적어놨었고, 그리고 그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감성 돋치는 비 오는 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일기를 모아놓은 걸 내가 그냥 랜덤하게 펼쳤는데 아뿔싸, 내가 거기 써놓은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더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이런 걸 일기장에 적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게 보답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내 일기장에 내가 뭐라고 일기를 쓴 해가 많았냐면, 이 일기장에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었고, 그 일기에 있는 게 20년 후 30년 후에 구현되는 것들 내가 눈으로 봐왔단 말이야. 현명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므로 그 꿈에 다가가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무언가를 적고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단다. 음. 자,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속도는요, 믿는 크기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더 강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 믿어야 되냐고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자,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면 언젠가는 이루고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굳게 믿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네, 속도도 빠르게 하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 빠른 속도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과학적으로 빠른 것이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은요. 자, 시간을 무시하죠. 어느 순간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양자역학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면, 강하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라든지, HA 글로벌 사업에 갖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눈앞에 이루어진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석이 돼서 그것을 강하게 믿고 끌어당기신다면 여러분이 올해 목표로 한 모든 것들, 그리고 승급, 여러분들이 인생에 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냐고요? 과학으로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요. 나서부터 아침에 이 긍정학원도 시작했고요. 전혀 하지 않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제 주변에 있는 에너지가, 제 주변에 있는 기운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 기운으로 제가 원하는 파트너,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저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